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애배도 애교가 찰찰 넘칩니다. 너 관상 자체가 애교 있게 생겼어. 제일 화약 같은 관상이야. 오늘 어떤 시청자분이 그걸 모르고 준전시 상태가 뭔가요? 준전시 상태 때 북한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아, 좋은 거 물어보셨다. 지금 준전시예요, 북한은. 지금 준전시야. 네. 지금이 준전시 상태 그 공개는 안 했을 뿐이지 현재 지금 북한이 준전시 상태거든. 그럼요. 예. 공개를 안 했어. 공식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전쟁 준비 태세 유지 맞아요. 이거 강력하게 내밀고 있거든. 죽겠대. 얼마나 불러내고 쪼여대고 하는지 죽겠대. 아,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근데 달달달달달달 먹고 막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우리 부모 세대도 북한 정권이 수립돼서 수립돼서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그랬거든. 그때는 없었으니 모르지만은 이승만의 북진 소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계속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가서 김정일이가 올라앉은 다음부터 이건 심심하면 준전시 상태 선포를 해. 대한민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만 하면 팀 스프리트에 모여 하기만 하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준전시 상태는 따로 움직이고 전쟁 준비 태세 유지는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은 항시 준전시 상태에서 살고 있어. 전쟁 내가요, 준비 속에서 살고 그 준전시 때문에 군사복무 1년이 연기된 거 있죠. 이제 그 제대되려고 딱 준비하고 지금 사단지부에 다 차 타러 이제 나왔어요. 쫙 모였어요. 이제 제대명령 받으러 지금 제대군인들이 배랑 다 지금 나왔는데, 저쪽 끝에서 찍차가 삐악 오는 거예요. 오더니, 이제부터 그 무슨 명령 배터를 발표한다. 최고사령관 명령. 그러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제임스필드 합동 군사 연습을 하면서 남한의 이제 북한을 이제 그 노리고 있다. 쳐들어온다. 그래서 남자들은 3년, 여자는 1년 재복무가 된 거예요. 그때 90년도 초반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때 남자들이 30살, 29살 맞아. 다 찼을 때인데 3년 복무니까 33살까지 복무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1년 복무. 근데 그냥 재복무라고 연기 복무라고 하면 입들이 이만큼 나오니까 여기다가 뭘 붙인 줄 알아요? 충성의 군사 복무. 충성의 군사 복무. 충성이라고 이름 달아놓으니까 잭소리 못하는 거야 그냥. 무상으로 사람 인생 1년을 빼앗아가는 거야. 그렇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또 뭐야 하고 근데 또 이제는 충성 감화 감동 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복무하는 사람들이 중대 나와서 스령님의 흑면전사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감화 감동 시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은 그냥 채웠는데 남자들 3년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막 그 3년 동안 뭐 여기 한국처럼 군사복무를 하면 나는 100년도 해요. 꼬부랑 지팽이 지그라도 하겠는데 배고프지. 그 다음에 후방물자, 군복도 제대로 공급 안 되지. 더구나 신발이 제일 문제였어요. 신발이 있어야 훈련을 하고 뭐 걷기를 하잖아. 다 발가락 나오고 막 여군들도 운동화 다 기어 신었어요. 야 그런 데서 그냥 또 하려니까 세상에 그래서 전사들 새로 들어오는 전사들 있으면 전사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새 거 다 받아오니까 싹 물갈이 시키는 거야. 헌 거 싹 주고 새 거 다 뺏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더 있다 왔거든요. 내가 준전시 상태에 처음 선파함에 대하여 철이 들어서 들은 거는 판문점 독기 사건 때 그때 난 대학생이었거든. 우리 그때, 어렸을 때 학생 때 들었어요. 방송으로 들었어. 그때는 완전히 그 제대군인 방송을, 아닌 동생 남학생들은 공부하다 다 군대 자원 입대하고 우리도 다 입대 청원 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겪고 그때는 진짜 뭐 완전히 매일 대회 훈련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다 이제 군관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거 다 혈서 쓰고. 그 다음에 한동안 못 듣다가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와서 연달아고 2, 3년에 한 번씩 준전시 상태 선포하더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 핵사 잘 들어오고 할 땐 그래서 준전시가 몇 년 동안 쭉 된 거야. 공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지금 분명히 저 준전시 상태에 들어갔다고.
가면 군대에서 준전시 상태 때는 군대는 어떻게 움직이나? 군화를 벗을 수 있는가? 안 해요. 군화도 철갑을 다 예, 쓰고. 군화도 다 신고 자는 상태이고 그냥 혁띠, 응, 허리띠 혁띠. 하나, 그다음에 청구류만 내려놓고 잘 뿐이지 옆에 있어요 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상, 이렇게 비상소집 하면 무조건 뛸 수 있는 만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군의소, 우리는 군 병원이니까 군의소 뒤에 큰 갱도가 있었어요. 그 갱도는 걸려다 들어가. 네, 그 갱도는 김창봉 시절에 김창봉 정파 있잖아요. 그 사실 정파 김창봉 시절에 건설해 놓은 그 훈련 저 전시 갱도였는데 이것이 남한에 다 김창봉이가 다 이제 다 빼돌렸기 때문에 다 드러났다. 그래서 훈련용 전시 그 갱도로 쓰는데 들어가서 보면요 엄청나요. 막 석고로 쫙 미장했고 그때는 잘했지. 김창봉이 때 전쟁 중에 제일 잘했어. 엄청나요. 막 나름 저것도 막 그냥 반들반들 석고로 쫙 미장했고 둥그랗게 쫙 미장했는데 거기에 운물이 있지, 환풍기 다 있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뭐 영화도 다 볼 수, 거기서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자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술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딱 군의소 그 갱도고 야전 병원이에요. 그리고 준전시 상태는 그냥 일반 전시 상태는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용으로 쓰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고 먹고 자고 준전시 상태는 거기 들어가면 바깥에다가 이제 철문을 딱 닫고 방공호 문을 닫고 진흙을 개가지고 쫙 밀봉을 해버려요. 공기도 하나 안 통하게.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화학물질을 쏘게 되면 방사로 쏘게 되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싹 다 막아놓고 들어가서 수술장에만 딱 그냥 발전기를 틀어넣어서 그 발전기로 수술할 때만 거 쓰고 몽땅 등불로 촛불로 몽땅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한 열흘 있다가 해제에 대해서 나오면 얼굴들이 새까맣고 등불에 그 콧구멍까지 새까맣고 여자들이 세수가 다 뭐예요? 그래. 세수도 못하고 나와서 바깥에 나오면 막 서로 보고 웃을 정도는 막 때가 자들자들하고 막 정군이 다 그렇게 하잖어. 그리고 준전시 상태 들어가면 그 갱도 속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막 생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 보는 건 둘째 쪽에 또 이렇게 생리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 거제로 쓰기 때문에 빨지 못하니까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그 빨지 못하니까 그냥 비닐자루에다 그걸 다 싸놓고 꽁꽁 묶어놓고 남자들 발사계. 그걸 쓰겠구나. 남자들 발사계 천 이만한 거 나오잖아요. 광목천. 예, 광목천 나오는 거. 그것들 달라 그래가지고 발사던 천으로 잘라서. 빨지도 못한 예, 잘라서 그거 썼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마지막에 세수수건 잘라서 그렇게 다 사용을 했었어요. 진짜 준전시로구나. 예. 그 관에서 훈련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는 우리 간호원들이니까 거기서 맨날 봉합하는 것은 수술장, 그다음에 외과, 담과 들고 뛰고 막 환자들 막 그냥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상각, 분대법 막 이런 거 거기서 진짜 실전으로 하는 거예요. 체격이 막 좋은 남자들, 아주 일부러 무거운 남자들 때려놓고 여자들이 담가 들고 뛰고 남자들을 업고 뛰고 막 그런 방독면 다 쓰고 남자들 업고 뛰어야 되고. 그런 거를 실전에서 진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제 그 김창봉 때 뚫려놓은 구니까 그렇지. 지금 그 90년대, 80년대 뚫려놓은 갱도들은 그 온습도 장치, 환풍 장치 잘 안 돼 있고 속수 다 떨어지고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무좀이 몽땅 걸려가지고 앉으면 발을 긁고. 근데요, 김창봉이 정파하면서 얼마나 매도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군단 사령부에도 보면 방송국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투 지휘부 감방, 그 다음에 전신전화소, 반항공 저소, 이런 데 보면 몽땅 굴에 들어갔어요. 그 굴이요, 다 김창봉 시절에 다 해난 거예요. 그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뚫려놓은 굴들은 석수 떨어지고, 우두룩우두룩 떨어지고, 자꾸 불합격 판정받고, 사람들 못 들여오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로 쓰는 거예요. 막 젓갈 들어오면 식당에서 젓갈 갖다 주고 김치 엄청 쓰지. 근데 김창봉 난 정파 같지 않아. 그 사람이 엄청나게 든든하게 그때 제일 견고하게 북한군이 그때 균열이 제일 강했고 북한군이 제일 영양 상태가 좋았고 딱 식단대로 그랬기 때문에 그때 북한에서 나온 게
군대 나갔다 와야 사람이 되고 체격도 커진다. 그때 나온 게 그 말이지. 그리고 전시 상태라고 하면 군대만 못 살게 그래요, 뭐. 네. 일반 인민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준전시장 때는 매번 항공 훈련하고 둥가간지 훈련하고 밤이면 두드려 깨서 주변 갱도를 또 다 돌고 나서 거기 앉아서 또 졸다 나오고. 내가 준전시 상태라면 나는 항상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전시 상태는 그런 걸 공급 안 했는데 준전시 상태다 하면 우선 배낭에 건빵이 보장돼요. 건빵이 배낭 속에 돼요. 그다음에 돼지 돈사. 그 부대에서 그 돼지 키우잖아요. 부업반에서. 부업조에 강냉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맵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업조 아이들은 삽으로 계속 강냉이를 볶는 거예요. 홍합 강냉이. 콩강냉이 계속 볶아갖고. 닦겠구나. 예, 닦아갖고. 고소하게 닦아갖고 이만큼씩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자루다가 퍼줘요. 비상식량이라 해요. 비상식량이에요. 이거를 매 배낭에다 다 채워놓는 거예요. 비상식량. 그다음에 그 요만한 가루로 된 압착한 가루, 미식가루 같은 거 있어요. 그 균형박등에다 넣으면 죽대는 거. 그런 거랑 다 공급을 해줘요. 그다음에 양말도 좀 이렇게 부족한 거, 이렇게 비상물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지나게 되면 서로 근무 서는 아이들이 밤에 다 병사들 잘 때 남이 배랑 뒤져가지고 콩닥게 밤새 그거 먹고 그다음에 그거 물 풀어서 그거 풀어서 먹고 미숫가루 먹고 건빵 훔쳐 먹고 그 재미에 버텨 서는 거예요. 2, 3일이면 홀딱 다 털어 먹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것도 없을걸? 없어요. 지금 군대 복무하는 거는. 그러니까 쪽하면 이따금씩 저녁 점검하고 제육 이제 점검하잖아요. 점검할 때 배낭 검사하는 거예요. 배낭 검사 그러면 서로 자기 배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양말을 훔쳐갔지, 칫솔을 치약 다 훔쳐갔지, 비상식량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따금씩 정치더니 들어와서 이게 뭐냐고 당장 전쟁이라 하면 너네 뭐 먹고 살겠냐 이러면서 막 나타나고 했는데 준전시 상태라고 하면 우선 배낭에 먹을 게 보장해 주니까 그것이 나는 좋았어요. 그래서 훔쳐먹는 시간이 있었고 왜 준전시 상태라면 늘 목욕도 못하고 목욕도 자주 못하지만 맨날 군복 입고 자고 군복에 여자들이 땀이 자락자락 나갖고 막 소금 복해가 하얗게 앉고 여자들 지나가면 막 식초 냄새나 쉰 냄새 나고 머리 떡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손톱에 때가 까맣게 묻어나올 정도. 그다음에 여군 부대도 이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이하고 똥고동 나가면서 이가 많아갖고 그것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또 그나마 우리인데 물도 또 없어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양수장 계속 멈춰서니까 아무튼 준전시 상태면 재미나는 일들도 많아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니까 준전시 상태에 군인들 외출도 안 보내요. 외출도 못 나가게 해요. 근데 못 나가? 예, 어디서만 어디서만 허락되냐면 밤에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되는 거야. 근데 뭔 데는 못 나가. 도둑질하러 나가면 그 농촌 밭에 나가서 막 옥수수랑 막 호박이랑 막 따와요. 근데 농장원들이 보고 에휴 근데 내 새끼 같은 것들이 배고프다 가서 먹는 거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준전시 상태라고 그냥 막 인원 점검을 막 30분에 한 번씩 해요. 외출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당장 우리는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뭐 부식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 1조로 나가서 호박이랑 고추랑 따오라는 거예요. 밤에 몰래 나가서 농촌밭에 나가서 고추를 막 그냥 닥치는 데를 따는데 뒤에서 누군가 꽹가리 있잖아요. 꽹가리로 뒤에 와서 꽹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원들이 도둑놈 쫓는 도구예요. 도둑이야 그러면 우리가 잡아서 때리니까 꽹 치고 자기도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귀가 아파갖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밭머리에 나가서 그냥 가라고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고 가라고 손짓하더라고. 도적을 쫓는다는 게 아이고. 그래서 준전시 상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우리 사회 준전시 상태 나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 우리 평양시 중구역에서 겪었는데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면 무조건 내 가정에 1인당 쌀 2kg씩 맞아요. 무조건 준비해. 다 똑같아요. 검열 나온다. 네, 검열해요. 인민반장하고 보이시던들 다니잖아요. 방독면 이거 쓰는 거. 그 쓰는 거 말고 수건 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뭐 이거 비상 다 있어. 내 가정도. 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낭에다 딱 이렇게 걸어가고. 그거를 검열 나와. 일반 3인집에도. 준전시 상태 전쟁이라면 무조건
이거 메고 또 뛰어야 된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 밤이면 밤마다 이게 뭐 갱도 들어갔다 나왔다. 우린 지하철 앞이었으니까 지하철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 훈련 계속 시키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준전시 상태 기간에 기본 공장에 노동조기대 교도대는 몽땅 자기 진지가 있잖아. 자기네가 맡은 진지. 새까매 들어와 보름 나갔다 들어오면 출근할 때도 일반 노동자들도 다 군문망 해가지고 여기다 풀 다 달고 극학성 출퇴근을 했어요. 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이렌을 막 울려요. 그러면 낮에도 밤에를 대비해서 등하간지 다 내리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뭐 움직이고 이렇게. 근데 평양시인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다 해가지고 이것들도 아는 거야. 전쟁 상황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 자기네도 그게 외국인들이 보는데 북한이 호전적으로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동조기대원들도 다 배낭을 옷 다 입고 사복 입고 나왔다. 그 다음에 후보지 갈 때 다 갈아입고 가더라고.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래. 평양에서는.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사이렌 소리 나요. 하고 소리 나면 처음에 알리는 소리는 사이렌이 빨라요. 그러면 막 길거리가 나도 다 피해. 싹 다 피하거나 해질 때는 천천히 맞아. 하고 길게 울려요. 그러면 다 또 나와요. 우리도 걸어가다가도 사이렌 울리면 다 주변 어디면 다 숨어. 들어가서 거리에 개미새끼 한 마리 웃게 만들어 놓잖아. 공수한다고. 맞아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준전시 상태에 한번 들어가면 근데 이 준전시 상태에 못지않게 힘든 게 항시 전쟁 준비 태세 유지. 전쟁 준비죠. 전쟁 준비 네. 태세는 나라를 이끄는 데서 세뇌, 반미, 전쟁 준비 이걸 항상 꾸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시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적들이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딱 살라보자서 항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라. 전시는 전쟁 준비고 이제 준전시는 전쟁이에요. 말 자체로 전쟁이다 이거예요. 예. 전쟁에 들어갔다는 거 소리니까 그건 전쟁에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우린 북한 주민들은 다 그거를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 중앙위원회는 거기서는 이거는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이 라테한 분위기를 한번 일신해서 또 팀 스피릿도 한다니까 뭐 그걸 또 북한 사회 일사천리 움직이는 그걸 뭐 어떻게 점검하느라고 그러는가 봐. 그리고 준전시 선포했을 때는 이 고사포에도 이거 구물망 다 씌웠던 거 다 벗겨요. 다 벗기고 딱 쏠 준비.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돼요. 그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간호원들도 항상 그 치료실에 자기 무기가 다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상사실 하면 바로 무기고가 아니라 들고 뛰길 수 있게. 총알은 주는 거? 총알 장진한 거? 그건 아닐걸? 그거는 아니에요. 총알. 포도 있지? 네. 다 열어놓고 포신 다 걸어놓고 있지? 이제 전쟁 일어나면 포알 결제해서 또 포탄 창고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보여주기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장진된 탄장이 아니고 그냥 훈련하던 그런 무기를 갖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전시 상태에서 쟤네는 전쟁 미자 남조선 계례도당이라는 안 일으킨다는 거 아니까 빈 총을 가주는 거요. 그러니까 긴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 인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없는 건 왜 그때 다녀? 예. 그 노동조기대도 보면 나무총 가짜 총이에요. 가짜 총 아니요. 그 사람들이 준전시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준전시 상태도 가짜 총 들고서.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오? 이게 지금 목총 메고 다니지만은 일단 전쟁이 딱 일어나면 즉시 새총 총알 다 맞아, 나온다. 그럼 그건 다 근데 있죠. 그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저기들은 당연해서 보지 않소. 저 뒤에 과가 따르는 물어봐. 그런 거 없대. 비축 물자가 없대. 기본 다른 데는 뭐 좀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대 교도대까지 줄 건 없대. 뭐 어지간히 있겠지만은 전체 민을 일순간에 무장시킬 수 있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그 군용밥통, 물통 이런 것이 이렇게 매 사람한테 구비되어 있지만 있지. 군인들이 이것을
평시에는 준전시 상태나 전시 상태가 아닐 때는 이것을 갖다가 몰래 훔쳐다 막 팔아먹어요. 농촌에 막 술 바꿔 먹고 담배 이렇게 바꿔 먹고 막 그러는데 자 준전시다 당장 전쟁이다 자 물통 군용밥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후반부에서 보충을 해줘요. 보충해주면 이제 해제다 하면 또 다 해수해가 다 해수해가 그러다 또 준전시다 그러면 또 싣고 와서 또 하나씩 나눠줘. 자꾸 훔쳐가니까. 예, 그 다음에 나는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준전시다 할 때는 보병부대에서도 이렇게 청창 있잖아요. 청창에 뭐 이렇게 뺏겨낸다고 해요. 갈아서 막 그냥 찌르면 그 독에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평시에는 여기다 물을 칠했기 때문에 예, 괜찮대요. 이걸 다 해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로만 들었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준전시상 때도 우리가 총칼이 있어도 간호원들은 없어요. 그냥 자동보총, 감옥식, 가철식 맞추니까 이게 총창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 보병 남자들은 총창이 있는데 이 총창을 다 물을 다 갈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 들었어요. 나는 환자들한테 예, 병원에서 들은 소식인데. 그때 당시 군인들이 말했으면 맞겠지. 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면은 목줄과 군번줄을 주잖아요. 북한에는 목줄, 군번줄 이런 건 없잖아. 에리를 딱 들치게 되면 여기에 무슨 여기 빼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휘장 같은 거 있어. 그걸 다 끼워준대요. 근데 평시에 우리는 여기다가 바느실을 꽂고 다니잖아요. 항상 기워야 되는 목달개나 단추 떨어지면 달 수 있는 바느실을 꽂고 다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준전시에는 여기다가 그거 군번줄 같은 거 내가 누구라는 걸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확인 표시를 달아준대요. 네, 그 표시를 달아준대요. 근데 11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그거 준전시 상태를 몇 번 겪었는데 한 번도 그거 달아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가 거짓말이란 소리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우리 그 준전시 상태 포탄도 없는 걸 끌고 왔다 갔다 괜히 긴장하게 만들고. 계속 안전원들도 진짜 특이한 경우 내놓고는 그 헌병들도 그 경무원들도 빈총 준다니까. 그래 빈총이야. 범죄자가 뛰었다 하는 경우에 거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총을 줘. 범죄자 잡는 경우. 그러나 일상 그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면 진짜 안 준다니까. 나도 그 탄창에 총알이 가득 끼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11년 동안 실탄 사격 5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이에요. 5번도 못 해봤어요. 맨날 조준 연습이나 시키고, 그거예요, 전부. 총알이 없어서 그렇지. 없어. 이거, 뭐, 이따금씩 3대 혁명 불국이 판정, 사격 판정 할 때, 정말 3발 정도, 3발 정도. 나는, 그리고 붉은 청년군이 돼가서 한번 쏴보고. 없어.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화약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총알도 이게 유효기간이 있대. 근데 이거를 그래서, 뭐 3년이면 3년, 그 유효기간, 거기서 하나를 몽땅해서 사격 훈련장으로 보내고, 새 하나를 차례 여면서 이제 군부대들 다 사격 훈련하는데, 그게 없다 나니까, 이걸 단 공장이 거의 1교대밖에 못 돌아가니까, 총탄, 포탄 만드는 공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단언컨대 총 쏜다, 포 쏜다, 전년 구분된 잘 모르겠어. 작심하라고 한 부대는 공급하겠지. 나는 전년에 있었거든요. 전면 전쟁에 들어가면 쓸 포알도 얼마 없어. 근데 총알도 없나. 예, 우리는 보병 사단이었어요. 그 15사 보병 사단에 있었는데 우리 사단 옆에 바로 75 정찰중대가 살았어요. 그 부대가 있는데 그거는 2군단 정찰중대예요. 여기면서 훈련시켜서 이제 그 연락서를 보내는 거예요. 연락서는 바로 남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벌써 정찰국 연락서니까. 네. 근데 이 정찰중대 새끼들은 맨날 사격한다, 맨날. 얘네들 우리 산 하나 넣고 여긴 군이 서고 여기면은 75 정찰중대인데 이 75 정찰중대 아이들이 치료받으러 우리 병원에 넘어왔었어요. 군단병원에 못 가니까. 맨날 땅땅땅땅땅땅 맨날 사격한다, 맨날. 걔는 평화시에 움직이는 전투원들이니까. 맨날 그냥 맨날 사격해, 맨날. 걔네는 하지만은 기본 북한군 부대들은 못한다 그 말이야. 일반 포병부대 보병사단 안 돼요. 그리고 보병부대 아이들도 전방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 보병사단 아이들도 후방에 있는 아이들은 사격 한 번 버텨봐요. 건설부대야, 건설부대. 걔네는요 준전시 상태도 있잖아요. 총이 아니라 걔네는 공병삽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걔네는 맨날 그냥 땅굴이나 파고 밥도 공병삽으로 퍼먹을 정도로 이렇게 공병삽에 익숙되어져 갖고
일반 포병부대 보병사단 아이들은 총알 없는 총으로 뭐 창격 훈련을 한다 해도 얘네들은 삽자루 들고 창격 훈련을 해요. 삽자루 들고. 예.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 준전시상대하고 얘네들 준전시상대하고 틀리다니까. 얘네들은 준전시상대도 끔찍도 안 해요. 맨날 공사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 당국이 한 그 6.25 전쟁 끝난 다음에 60년대부터 한지 전쟁 준비 태세, 준전시 상태 항상 유지하게끔 군도 사회도 계속 강요하다 나니까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머리에 다른 잡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고 항상 들벙들어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을 놓고 볼 때는 전쟁 준비 태세 유지하고 준전시 상태가 정상적인 삶이 돼버렸다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그 오늘 준전시 상태 선포했다 해서 더 무슨 강화될 것도 없고 안 선포했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것도 없는 게 북한이라고 지금. 자, 준전시 상태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차라리 전쟁이라도 해라. 야, 이젠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밤낮 이러지 말고 전쟁이라도 해라. 이기건 전쟁이라 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어디 끝장을 좀 봐라. 너무 닭달질을 받아서 그래. 그 소리를 항상 하고 살았어요. 군대들도 그래. 우리 군대 나가서도 그래서 준전시 상태 나가면 에이 자네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좀 편안히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삶에서 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 전쟁 준비 태세 유지를 5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고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 늘 그냥 막 그냥 공포스럽게 그리고 또 늘 배고파야 되고 늘 학습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준전시 상태 해체 후에 학습 들어가는 맞아요. 강의가 뭐요? 공식적으로는 해제됐지만 계속 유지하라고 하지 않소? 그치. 나는 그 글은 만장같이 썼거든. 우리도. 그리고 이런 준전시 상태가 한 번만 이렇게 또 딱 하고 해제가 된 다음에 또 구호들이 또 많이 나와요. 경무는 뭐 이렇게 뭐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손가락질 딱 하면서 동무는 하면서 공장 정문에 학교 정문에 다 읽어서 동무는 준비되어 있는가. 맞아. 무슨 것도 너무 많아서 내용도 모르겠어. 다우지간 다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야. 전쟁 준비 태세. 이거 북한 주민들이 일상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항시 강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저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나라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걸 가지고 계속 주민을 쪼여놓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균열 상태라든가 긴장감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오늘날에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던 말건 그래서 몸은 따라 움직일 뿐이지 그 뭐 아무 의미도 안 두거든. 안 따르면 또 비판하고 또 단련대 보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르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늘상 이르게 사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협박을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 하도 살다 나니까 준전시 상태 전쟁 준비 태세가 일상이 돼버리다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별로 이게 변화되는 걸 못 느껴. 항상 자, 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에 가잖아요. 자, 동네에서 모였어요. 또 이 동네 갔다 또 한 무리 또 모였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일어서 한 20-30명이 줄 서서 학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다 인민군 국가예요. 학생들도. 맞아. 나가자 인민군대 수령이시여 우리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라 이런 계속 군가들만 부르다 나니까 요만에서부터 애들이 그런 노래로 결사전가 또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준전시 상태 선포하면 노래 보고 결사전가 화려한 전투의 저기 저도 그 노래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언제 학생 때도 불렀지만 1986년도인가 6년도부터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가 건설이 됐어요. 개성부터 평양까지. 자, 그런데 개성에서 조금 들어다보면 kum천이라는 거 있어요. 항해북도 kum천. kum천에 무지개 다리를 지나는 예성강에 이렇게 무지개 다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또 있는 다리 여기는 뭐라고 하던데. 육교같이 이렇게 그건 구름다리, 무지개다리라고 했는데 그 예성강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다리로 고속도로 나가는데 이게 김일성 탄생일 4월 10월까지 마감을 짓는다, 완공을 한다 해가지고 그 다리 공사가 마지막 남았는데 양옆엔 다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막 이렇게 충판을 치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 개 대대가 올라가서 밤새껏 일하다 보니까 이게
휘질지나다가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 개 대대가 예성강 물에 다 빠진 거예요. 금천강에. 수장돼 버렸구나. 그런데 또 있는 거는 곤지고 막 거기서 막 그런 작업을 하는데 헬리콥터가 평양에서 날아왔어요. 헬리콥터가 그 예성강 다리 위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전투원 여러분 그러면서 뭐 사생결단하고 우리가 뭐 장군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뭐 목숨을 바쳤다는 그런 각오를 하라 이러면서 결전의 길로. 그거는 전쟁 때 부르는 노래예요. 거시전할 때 부르는 노래지. 예. 그 노래가 헬리콥터에서 방송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건지지 않고. 그런데요, 건지긴 건지는데, 거기 주변에 있던, 거기 17호 군단 병원이 있어요. 전상자 병원은 아닌데, 여기매 간호사들도 다 나와서 그 환자를 후송해서 들어가는데, 다리 떨어진 놈, 팔 떨어진 거, 막 콧구멍에, 입에, 눈에 막 몰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다 끌어다가, 거기 예성강 다리부터 17호 병원까지 그리 멀진 않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환자들이 복도에까지 꽉 차서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당에까지 나오지.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결전의 길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그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정상인 나라인가? 북한군이 정상인가? 근데 이것을 고향에 대한민국 같으면 다 해서 가족들 오게 하잖아요. 오게 하고. 한 명도 못하게 그 나라에 바친 몸이다. 나라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위해서 김일성 장군의 그 탄생일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목숨을 바쳤다. 충성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것도 방송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지. 예. 공개 방송에는 안 나오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들끼리 하는 거지. 그 많은 떼죽음이 나왔는데도 요만큼 TV도 한 번도 안 나왔고 방송에도 신문에도 안 나왔어요. 자, 남포관문 건설에서도 우리가 19살 때 남포관문 건설했거든요. 여김에 한번 치료 사업 나갔는데요. 여김에서 막 그냥 군대가 박을 그랬지. 거김에서 사고가 나서 죽고 막 몰탈에 빠져 죽고 함영부재라는 게 있어요. 그 바다에 갖다 놓는 그 부재. 그 부재에 깔려 죽고 그래도 전화 이거 한 번도 가족들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만약에 전사자 가족들한테 전사증 보내잖아요. 이거 보고 울면요 또 그렇게 지랄을 했어요. 나라에 바친데 자랑스러운 가슴에 아들. 품고 아들아 잘했다. 당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아들 장하다. 엄마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선동을 했다니까. 얘가 이게 병원에서도 혈전이 길러 노래가 나왔으니 말해서 그래요. 미친 미친 나라요. 이게 쟤네 뜻대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쓰고 쟤네 뜻대로 안 되니까 주민들을 글쎄 이 장장 40-50년을 준전시 상태 전쟁 준비 태세에 묶어놓고 이제 보시오. 그런 그 군대는 나라에 바쳤다고 전사자도 아니고 공사다 죽은 것도 나라에 바쳤다고. 내가요 우리 오빠가 그 둘인데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는 1군단에서 죽었어요. 화목을 그러니까 나무 해가지고 화목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화목 공부하다가 그 통나무가 무너지면서 한 개 분대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그 지금 남아있는 오빠가 그 오빠가 학생 때예요. 그 부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강원도까지 찾아가는데 기차도 잘 안 다니지, 눈도 많이 왔지, 그 화목할 때니까 눈이 많이 왔지. 그런데 물어서 그 부대에 갔는데 전사증을 이렇게 줬대요. 전사증도 엄마가 통곡을 하니까 울지 말라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오빠 봉분에 가서 엄마가 무릎 꿇고 앉아서 아들아 장하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냐 그렇게 가만히 있더래. 그래갖고 엄마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다가도 머리에 머리맡에 약 먹느라고 물그릇 있는 거 오빠가 자꾸 쳐다본다고 창문에서 쳐다본다고 물그릇을 막 오빠한테 까면서 막 정신은 그래서 잠에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하고 못 잘 정도로 정신이 막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체제 사람을 사람값에도 안 쳐주고 그 살아있는 사람 평생 전쟁 준비 태세 준전시 상태에 묶어놔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삶일 수 있어. 얘네 60년 동안 유지해온 이 전쟁 준비 준전시 태세 때문에라도 전쟁을 못해. 기 빠져서. 근데 오늘날 이제 미상의 발사체를 지금 몇 번째 냈다 계속 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군들은 다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요. 지금 준전시 상태예요. 이런 상태면
자, 그리고 미군하고 이렇게 합동군사 연습할 때만이 맞아. 또 준전시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늘 말했지만 저 미제와 남조선이 걔네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방 올려놔 잠을 자도 눈 뜨고 자라 이거야. 눈 뜨고 자고 정신은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준전시 상태는 이렇게 지옥 같은 건데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일상이나 준전시나 똑같아졌다. 맨날 준전시지. 그죠? 눈 뜨고 있는 정기간 전쟁 분위기에서 살아야 되고 준전시 상태에 처해 있어야 되고 전쟁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득 애쓰고 불려다니고 노력동원 나가야 된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이 그렇게 나와서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무슨 전시 상태고 분위기만 하면 주가고 뭐고 다 떨어져. 자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정세가. 그러니까 자유세계에서는 그런 거를 함부로 안 하는 거야.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그 북한은 자기네 무서워서 안 날라붙는 줄 알아 지금. 그렇지. 웃기는 것들이야. 쓸 게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그밖에 그 양산도 못할 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계속 쏘고 앉아 있는 거야. 협박하느라고. 진짜 준비된 자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지금 봐요. 뭐 한국 사람들 끔찍도 안 하잖아요. 끔찍도 안 해. 왜 그러냐면 하도 당해서 끔찍도 안 해. 이제는 북한이 그 짓을 다 하는 거야. 너네들 아무리 지랄 해봐라 그냥. 맨날 저러고 맨날 눈만 뜨면 저 지랄하니. 뭐.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뭐 우리가 뭐 준전시 선포하니까 상점에 무슨 사재기 한다고 다 없어지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어쩌고 대한민국 방송을 듣고 아마 그랬겠지 강연회 하면서. 그게 고소한가 봐 저놈들은. 그 양치기 선언 같은 것들 있지. 불나방 불에 다 죽는다고. 맞아요. 저러다 준전시장 때 이 때문에 저 나라가 골로 간다니까. 우리 보고도 교육할 때 그랬어요. 불을 좋아하는 놈은 불에 타 죽는다고 그랬었거든요. 북한이 불잖아. 네. 지금 북한이 뭐 불장난하지 뭐 한국에서 뭐 불장난을 해요. 물에요. 아 물에. 북한을 진정시켜서 어떻게나 대외 모드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게 성공하겠는지 못하겠는지는 호종국가 북한인이 아주 못돼먹은 3대 야망 김일성 족속의 3대 야망 때문에 이지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에 북한의 준전시 상태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사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